50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픈 과거를 묻고 사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의 세파에 이리저리 부대끼고 깊게 패인 세월의 주름살만이 남은 현실 앞에서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해마다 6월이 되면 해묵은 상처로 아파해야만 한다. 김시돈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전쟁에 나갔다. 임규순 씨 역시 중학교 2학년의 나이로 전쟁에 나갔었다. 그리고 제대 후 부인과 함께 시내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올해 68인 황두영 씨는 지난 87년부터 자신과 동료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50년이란 세월 속에 묻혀버린 이들의 아픈 과거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한의 역사가 아닐까. 매년 6월 1일이면 태백중학교 교정 충원탑 아래에서는 이 학교 출신 선후배들이 모여 위령제를 갖는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은 어린 학도병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추념식이다.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50년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달래는 자리이기도 하다. 태백중학교 충원탑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참가한 이 학교 출신 학도병 127명의 이름과 함께 18명의 전사자를 모셔놓고 있다.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은 이루지도 못한 채 휴전선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배움의 기회를 맞아 잃어버린 채 그리고 해마다 6월이면 해묵은 상처로 아파해야 하는 이들 생존 학도병들. 이들을 전쟁에 나가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오늘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은 것이리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공치하에 들어갔다. 이때 피난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민군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50년 겨울,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이 새까맣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국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남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51년 일사후퇴다. 이제 피난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태백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중공군이 한참 한반도로 밀려들기 시작할 무렵인 1951년 1월 9일 새벽, 태백중학교 교정에는 이 학교 학생 1학년에서 4학년까지 127명이 모여들었다. 학도병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여든 학생들이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순수한 어린 애국 열정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마침내 127명의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입대하기 위해 당시 경상북도 춘향에 주둔해 있던 육군 제3사단 23년대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곳 법전초등학교에서 학도 중대로 편성되어 자신보다도 큰 M1 소총을 들고 훈련을 받게 된다. 이때 이들의 나이 15살에서 19살이 고작이었다. 51년
1월 15일경 이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제식 훈련은 그때 학교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엠망 소천하고 그다음에 소청하고 그 분해 결합하고 사교수업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참 뭐 두태까지 좀 분산해가지고 잠을 자고 전부 추워서 이불도 뭐 변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하구지 그때 하구로서 전우가 됐죠. 한 방에 15명에서 모여 앉아서 들어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끼얹고 아무 시간 세월을 얻었습니다. 법전초등학교에서 기초훈련을 받던 학도중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영월 녹전에서 최초의 전투를 맡게 된다. 그러나 긴장 속에서 치러진 녹전 전투는 총격전 없는 수색전에 그치고 만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학도중대는 최초로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된다. 또 수많은 적의 시체를 보고 죽음을 실감한다. 학생에서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학도중대는 영월 녹전 전투를 시작으로 중동부 전선 지역으로 본격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으로 적을 향해 총을 쏘고 또 적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하구였던 전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이들은 담담해지기까지 한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게 편했다. 이런 감도 들고 또 매일 적하고 대치해가지고 야간 공격하고 기습하고 하니까 나도 운영한 죽는다. 그래서 전우들이 죽은 거 봐서도 오히려 네가 빨리 고통을 돌고 네가 빨리 죽는 게 차라리 좋겠다. 좋았다. 나도 내일만 죽을 거다. 오늘 저에게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그 1.4 허탈감이 많았죠. 그 맞고서는 쓰러져가지고 그 신음하는 순간 우리도 언젠가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겠죠. 궁핍과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1950년대 보릿고개 시절, 태백에도 그 가난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가난 속에서 화전민의 자식으로 또는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궁핍과 가난은 이들이 넘어야 할 고달픔이었다. 그리고 소문도 없이 찾아온 전쟁. 비록 전쟁은 절망과 궁핍을 더해 주었지만 태백중학교 127명의 학도병 출정은 절망을 넘어선 숙명의 결정이었다. 아직은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결국은 총알바지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없이 죽어간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의 진정한 나라 사랑의 정신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으리라. 전방이 무너지고 철수작전이 전개되던 51년 5월, 인제 상답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학도중대는 인민군과 중공군에 포위되어 있는 아군 3군단의 퇴로를 뚫으라는 작전 명령을 받게 된다. 상답 전투는 학도중대로서는 큰 규모의 벅찬 전투였다. 수적으로 우세한 인민군과 중공군을 학도중대가 감당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순수한 일념으로 싸우는 학도중대는 의외의 성과를 올린다. 새벽부터 계속된 치열한 전투 끝에 학도중대는 적의 주력 부대를 격퇴하고 군단 병력의 아군을 호위망에서 구출해내는 성과를 올린다. 무려 13시간의 긴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학도병은 단 한 명의 부상자나 사망자도 없었다. 그것은 모두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성과였다. 작전에 따라 학도중대는 국군의 북진과 함께 양양까지 진격하게 된다. 그리고 양양에서 대기 중이던 51년 6월 1일, 뜻밖에도 정식 군인으로 현지 입대하게 된다. 급하게 만든 나무 군번을 받고 이등병에 임명된 이들은 곧바로 23년대 특공대로 편성되게 된다. 그때는 우리들은 한 5, 6개월 동안에 이제 학도병 생활에서 시달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참 목적이었는데 급작스러운 그 군번이 하달되면서 현역으로 입대되니까 참으로 암담했죠 뭐. 그러다가 우리는 다시 또
3사단에서 특수공격대대가 형성되면서 군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남진이라는 그 위치에서 해변가인데 거기서 바꿔서 우리가 학도병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이제 학교 교가 한 방에 부르고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울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우리가 특공대 투입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사고치, 쑥고개 전투, 마달리 전투, 뭐 금강산 전투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후 처음 와보는 이곳 숫곡의 전투 지역이다. 정식 군인이 된 후 가장 치열했던 첫 전투지가 바로 이곳 간성 숫곡이다. 앞에 저기다. 여기 치가리기 저쪽에 내려가리기. 그래 금방 하나 있는데 그거 딱 붙는데 딱 다리 맞았지.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우리가 압박돼가지고서 또 그만 치기 올라가가지고는 한 놈은 너무 붙어가지고 또 18년 수술 때 그 면허가 붙어있었거든. 그 이제 아무 그것도 우리 여기서 얘기했지만 고양이하고 저 개나리인가 그랬거든. 그래 아무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8년. 강원도 최북단 마을인 영파리 입구. 이 다리를 통과하면 금강산이 바로 저기가 아닌가. 50년 전 이 다리에는 수많은 인민군의 시체들로 가득해 코를 막고 뛰었을 정도로 전투가 치열했던 다리다. 언젠가는 다시 이 다리로 금강산을 밟아보는 날을 기대해본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53년, 학도중대는 가칠봉에 배치된다. 그 당시엔 그토록 가파른 곳인 줄 몰랐던 가칠봉이었는데 5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왜 이리도 높고 험한 곳이 되었을까?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먹어버린 세월 탓이겠지. 그래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칠봉 김일성 고진이 스탈린 고진이 하는 이곳의 주요 고지를 쟁탈하기 위해 전진과 후퇴를 수없이 반복하며 화염으로 뿌옇게 흐려있던 고지는 이제 짙푸른 자연 속에 무심히 묻혀있다. 생각해보면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학도병들의 은사였던 박효칠 선생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효칠 선생은 태백중학교 수학교사였다. 25살의 나이로 학도병 127명과 함께 입대하여 그들의 모든 문제를 때로는 형님같이 때로는 부모님 같은 애정으로 보살펴주고 방패막이 되어준 것이 그만큼 학도중대의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한 힘이 되어준 것이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보살피는 그렇게 이제 다감다감했죠. 또 친구들이 정착했을 때 같이 부둥켜 안고 서로 이제 127명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울고 불고 또는 선생님이 빅찬에 저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그런 애틋한 그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교의 교장 선생님과 후배들의 위문 공연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지쳐버린 학도병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었다. 문득 고향 생각과 학교 생각이 날 즈음 이렇게 후배들의 위문 공연은 가뭄 속의 단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김화지구 전투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1953년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을 마친 학도병들은 모두 제대를 하지만 아쉬운 것은 20세도 안 된 어린 나이에 호국전선에서 숨진 18명의 시신과 넋이 어느 이름 모를 곳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태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는 학도병 출신 60여 명이 생존해 있다. 전쟁 직후인 1954년 생존 학도병의 모임으로 화랑도의 화자와 태백의 백자를 따서 화백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매년 6월이 되면 모교 교정 충원탑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또 당시에 입대했었던 보병 제3사단 23년대 백골부대를 찾아서 후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언제나 이곳을 찾게 되면 마치 친정이라도 온 것처럼 이들에겐 전혀 낯설지가 않다. 하지만 이제는 부대를 찾는 회원들 중에는 하나 둘씩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이들도 있다. 세월만큼이나 나이를 먹는 것이 또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통일안보 교육을 위해 모교를 찾을 때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화백 회원들은 늘 한 가지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있다. 전쟁통의 수업은 물론 졸업도 제대로 못한 아쉬움이 그것이다. 그런데 97년 2월 15일 모교인 태백중학교로부터 명예 졸업장과 상패를 받게 됐다. 실로 50년 만에 받아보는 졸업장은 감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 태백중학교에서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통일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색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4시간의 통일교육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태백의 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충원탑 건립과 함께 매년 6월 1일 추도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하였고 토요일마다 책가방 없는 날을 이용 일반 학생들도 참배할 수 있게 했다. 92년 6월에는 화백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학도병 동상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6.25 당시 학도병들의 각종 유품들과 전시품, 사진 등을 모아놓은 학도병 기념관을 건립하여 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을 한층 더 높이 기리고 있다. 이 모두가 학도병들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애교심과 애향심을 기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더 큰 총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선배님이 무척 자랑스럽고 저도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5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것은 늙고 병든 한의 세월이다. 50년 전 뽀얗고 여리디 여린 홍안의 소녀는 어디 가고 이렇게 고달픈 현실 앞에 숙명처럼 살아가는 조금은 지쳐버린 듯한 노병들의 모습이 문득 다가온다. 모두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 장의 빛바랜 사진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한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인가. 어지러운 시대에 쫓겨 꿈도 젊음도 포기한 채 전쟁에 나간 태백중학교 학도병. 그들은 사라져갔다. 그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것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들 영원한 슬픈 상처의 기억들 6.25. 그 참담했던 1951년 1월 9일 새벽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랑 내 고장 우리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127의 태백의 젊은 학도들. 그 처참했던 전선에서 학도 중대로 특공대로 오직 나라 사랑의 뜨거운 정열로 이름 모를 사나를 내닫던 18 젊은 충혼들. 그대들의 높으신 뜻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 우리 태백의 학도 전우 그리고 후배들이 여기 모교 교정의 충원탑을 세우고 그 뜻을 새깁니다.